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요 며칠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 등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다양한 확전 가능성이나 유가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의 대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중재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서로 적극적인 외교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 자기 편을 챙기면서 확전을 막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이야 이스라엘과 특수적인 관계도 있고 중동 정세가 격해지면 안 그래도 물가 문제 심각한데 대선 앞두고 더한 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은 왜 이렇게 중재에 적극적일까요? 사실 중국은 브릭스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나름 브릭스의 중심이 되는 국가고 중동이 이 브릭스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이 외교적 영향력과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릭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앞글자를 따서 브릭스라고 부르는데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2000년대 들어서 굉장한 기대를 안고 있던 신흥시장을 일컫는 용어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브릭스는 원래 투자기관에서 급부상하는 신흥시장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발전을 하면서 2009년부로 상설기구화되고 남아공까지 합류하면서 브릭스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원도 많은 데다가 엄청난 인구에 저렴한 노동력까지 겸비되어 있어서 세계 공급망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경제적인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정치적 목적의 무게추를 옮기면서 브릭스는 국제 무대에서 신흥국의 공평한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의 미국을 비롯해 서방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들이 서구 중심의 질서에서 브릭스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브릭스와 관계를 강화하고 지지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을 해야 할 게 이때 브릭스는 대놓고 서구 진영에 대항하겠다, 맞서겠다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서구 중심의 국제 무대에서 이 신흥국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공평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획득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크게 바뀌는데요. 일단 몇 년 전부터 성격이 바뀌었다는 브릭스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제 정세의 큰 변화 두 가지만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이건데요. 세계의 미국 영향력 감소로 인해서 공백이 증가한 부분과 다극화 체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20세기, 정확하게 말하자면 2차 대전 이후부터 좀 길게 봤을 때 2000년대 초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 세계의 중재자 역할을 해가면서 국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꾸려나갔죠.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이 급격하게 경제 규모를 키워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물론 몇 개 수치 가지고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올 만큼 경제력이 올라와 세계 외교, 경제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큰 폭으로 잠식해 나갔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미국이라는 독보적으로 강력한 한 국가의 1급 패권 체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굳이 자기들 돈 들여가며 해왔던 세계의 경찰, 중재자 역할에서 빠르게 손떼기 시작하는데요. 득이 안 되는 남의 나라 일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발들이면 끝이 안 나는 중동 정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엄청난 국방 예산을 써가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개입을 하던 부분인데 2010년대 중반 셰일 혁명 이후로 미국은 중동 개입을 빠르게 줄여나갔죠. 당연히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중동 정세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빈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메워나갔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중동을 비롯해 여기저기 미국의 공백이 발생하는 국가마다 각자 제살길을 찾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고요. 혹은 그 지역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두고 현재 미국의 일극 체제가 저물고 다극화 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첫 번째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과거의 미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정치, 군사, 경제 전략을 펼쳤다면 현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딱 견제할 국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특정 포인트의 군사, 정치, 경제적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돌파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가며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부추기게 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국제사회 곳곳에 미국의 공백하고 다극화 시대, 거기에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견제와 압박 강도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브릭스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브릭스는 서구권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개혁하고 신흥국들의 국제 무대에서 공평한 지위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브릭스를 주도하는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브릭스가 서구권에 대응하는 카드로서 그리고 다극화 시대의 패권의 한 축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브릭스가 중요한 의미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 2년 전부터 중국, 러시아는 브릭스의 적극적인 확장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압박 전략에 대응할 카드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서구권으로부터 고립되고 제재받고 있으니까요. 여튼 지난 8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 6개 국가가 브릭스의 정식 회원국이 되는 걸로 발표가 됩니다. 이제 브릭스는 내년 1월부로 11개 국가로 크게 확대되는데요. 그것도 어설픈 나라가 아니고 중동의 메인 산유국 같은 나라들이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및 아프리카 국가 등 해서 40개나 되는 국가가 브릭스 가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3개국은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브릭스가 2009년에 만들어지고 15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세계는 브릭스의 확장에도 관심이 없었고 한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 브릭스 통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브릭스가 대대적으로 확장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더군다나 이란처럼 반서방 국가까지 가입을 해버리니까 브릭스 성격 자체가 이제 서구권에 대항하는 색채를 더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체로 다극화 시대의 패권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확대된 브릭스 11개국 중에 러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만 해도 세계 원유 공급의 42%를 차지해서 브릭스 차원에서 글로벌 원유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브릭스의 이런 원유 수출국의 포함은 브릭스 가입국의 탈달러화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브릭스 국가들끼리 무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자국 통화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브릭스 안에 세계 최대의 원유, 가스 수입국인 중국하고 인도가 있으니까요. 이게 주고받고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 브릭스에 들어가는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는 오일 달러 자금력도 풍부해서 지금의 IMF나 세계은행처럼 브릭스의 신개발은행의 자금 확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릭스의 확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오해해서 보면 마치 이 브릭스에 들어가면 반미 국가가 되는 것 마냥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이란이나 중국, 러시아 몇 개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지 서구권에 대항하는 나라들로만 구성된다기보다는 안 그래도 달러화 체제에서 미국은 자국 경제 상황만 보고 금리 올리고 신흥국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라 불만이 많은데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실리를 꾀하는 차원에서도 이 브릭스에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지난 8월 브릭스는 중동 산유국 같은 짱짱한 나라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제 무대에 영향력을 가시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브릭스가 미국의 지정학적 대항마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애써 선을 긋고는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과 서방이 브릭스 확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브릭스는 신흥국들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고 브릭스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알려진 40개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이 그룹이 확대된다면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블록이 탄생되는 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브릭스 역시도 장밋빛 희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가입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서방과 척을 지려는 것도 아니고요. 브릭스 가입국 간에 종교 문화도 이질적인 부분이 많고 가입 국가끼리도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인 상황이 많아서 서방의 G7처럼 한 의제의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가 외형만 확대하고 제대로 단합된 모습에 이르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브릭스 가입국 입장, 가입을 고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브릭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서 중동 아랍 국가의 편에 서서 얼마나 중재를 잘하면서 외교적인 영향을 보이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중재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11개국으로 확대되는 브릭스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G7 국가들의 GDP 규모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고 허세 부리는 허장성세로 끝날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탈달러 무역 블록을 확대시키는 그런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달러 질서, 서구권 질서 외에 대안적인 경제 질서에 욕망이 있다는 건 분명하겠죠. 아무튼 세계가 물가 때문에 휘청휘청 하는 와중에 에너지, 원자재, 공산품, 저렴한 노동력 등 공급망에 중요한 비중을 가진 국가들이 뭉친 이 브릭스의 영향력을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